안녕하세요, 스탁동입니다. 이더리움이 많이 올라서 여러분 행복하시죠? 오늘은 이더리움 관련 내용과 레이어 지지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지지 내용이랑 그리고 일정 이 정도만 봐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정말 많은 코인들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꼭 이 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코인포앱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 빨간색 부분은 VVIP 분들에게만 설명이 되니까 가끔씩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ETF, 이더리움 ETF 승인 확률이 25%에서 75%로 갑자기 높아졌어요. 이게 뭐 어떤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트적으로 보자면은 저항과 지지에서 요 타이밍 이럴 때 호재가 나오는 거 보니까 고래들은 바닥권에서 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뭐 차트를 깊게 볼 필요는 없지만 바닥권에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이 이 팬들 같은 경우에는 PT와 YT를 나눠서 이자와 원금을 나누는 그 코인이 되어 있죠. 이더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LRT고 ENA를 제가 좋아하죠. 이건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페페 같은 경우에는 밈 쪽에서 되게 강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더리움 네임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부테린이 실리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중요하고, 리도 같은 경우에는 LSD에서 1등이죠. 이렇게 1등 코인들만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2일까지는 좋은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아마 23일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팔아라. 그렇기 때문에 23일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유통 물량이 너무 적으면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 시가총액은 같은데 유통 물량이 늘어나면 코인의 가치가 하락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내고 개미들한테 물량을 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유통 물량이 많은 친구들한테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프렌드테크라는 친구가 100% 풀렸으니까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바운스빅 같은 경우에는 C파이와 D파이의 장점을 결합한 CD파이 플랫폼입니다. 일단은 바이낸스가 투자를 하기도 했으니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트위터에 보면은 얘네 로드맵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꾸준히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얘가 비트코인 리스테이킹 플랫폼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비프로스트는 차후 안전한 BTC 연결 가능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활용하려는 플랫폼들은 많으니까 일단 체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DMT 같은 경우에는 게임 플랫폼이에요. 이게 사이트를 보여드리면 이 산코라고 해서 게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인넷이 나오는 거니까 메인넷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게임이 오는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 같은 경우에는 해킹을 당했잖아요. 갈라코인이 해킹을 당하면서 360억 원의 토큰 무단 판매, 2640억 원의 토큰이 강제 소각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나온 물량이 아니라 나올 물량이 소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갈라코인이 해킹을 당했다는 점, 투자 유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해킹을 당하면 그 코인을 좀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마켓메이커인 GSR이 갈라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얘네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치가 항상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킹당한 코인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이나 이쪽에서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면은 SPK 토큰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을 가지면 좋죠. 에어드롭 하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저처럼 에어드롭에 크게 관심이 없으면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퀵스왑과 트러스트 스왑, 트러스트 월렛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가 투자를 한 플랫폼인데 분산형 런치패드를 구축할 것을 투표를 해서 5월 24일날 마감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런치패드를 만든다는 건데, 저는 그 매틱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만드는 런치패드를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뭐 플랫폼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체크를 해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5월 24일날 캘린더에 넣어놨으니까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이가 메인넷 업그레이드, 제우스가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은, 플랫폼이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내용들은 대부분 캘린더에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에이보가 에어드랍 토큰 2개를 발표했어요. 에이보 같은 경우에는 RBN과 1대1로 수합이 가능한데, 윈터뮤트에서 RBN을 미리 사놨죠. 이건 이제 제가 공유를 드렸는데 20억을 사놓은 이유는 이게 에어드랍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ENA를 제가 좋아하잖아요. ENA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첫 번째로 바이비트에 USDE가 상장하는 것은 5월 7일 이때 나와서 일부러 올라가려다가 말았는데,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가 이제 그 USDE가 그 거래 토큰을 사용된다는 거는 기축통화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낸스에서 USDT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바이비트에서는 USDE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USDE의 활용도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패깅이라는 거는 USDT와 USD 1대1로 이제 교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0.9달러 정도 되면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당하면 루나꼴이 나는 건데, 바이비트의 물량이 많으면은 그 공격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공격이 나오지 않고 더 많은 활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2의 루나라고 해서 롯더라고 생각했지만 바이비트가 지원하면서 살짝 기대를 하고 있고, 왜냐면 일단 바닥권이니까요. 그리고 전고점을 한번 넘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사실은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다음 톤 영상 다음 해가 ENA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밈랜드 같은 경우에는 몬 프로토콜을 출시를 발표를 했죠. 몬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우리가 채굴을 좀 했었잖아요. 그런데 5월 20일부터 파밍이 되니까 관심을 가져보면 좋고, 뭐 에어드랍을 해도 괜찮겠죠. 미션이 있으면은 뭐 포인트를 받더라고요. 자, 그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스택스인데, 스택스가 알렉스가 해킹을 당한 거고 스택스는 해킹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스택스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이거 알렉스가 아무래도 스택스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스택스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알렉스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스택스의 가치가 그렇게 크게 하락할 이유는 없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많이 반등을 했죠.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스택스가 이제 이더리움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제 가격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잠시만요. 이 피스 코인이 있는데, 피스 같은 경우에는 락업 해제가 되면서 정말 많은 물량이 풀렸습니다. 141%인데 이 물량이 풀리면서 가치의 하락이 일어났고, 제가 생각하는 희석 가치는 0.3불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0.3불이 제가 생각하는 바닷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떤 인풀이 하나 실링을 했어요. 실링을 하면서 뭐냐면 0.37 괜찮다, 나는 투자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피스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을 때 30% 가까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뉴스를 바로 찾으면은 이때 가치가 원래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실링을 하니까 바로 반등을 하네, 따라가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건 당연히 물론 이제 정보가 빨라야 되는데, 우리 루루스님이 항상 빠르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인풀들의 그 트위터를 팔로우를 해놓으면은 되게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뭐냐면은, 이더리움의 ETF가 승인이 된다고 해서 당장 코인이 바로 오르는 것은 아니고, 대다수의 코인이 바닥가였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이런 호재로 인해서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을 긴 게 반감기 이후에 한 달은 긴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반감기 전에 한 달, 반감기 이후에 한 달은 좀 안 좋다고 봤다면은, 지금은 반감기 이후에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작은 호재에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치를 잘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했을 때, 내가 되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코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길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